안녕하세요. 럭스 유즈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타이핑되는 효과를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글씨가 이렇게 타이핑되면서 다시 사라지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 HTML 구조를 보면 컨테이너 안에 인풋의 그룹에서 하나의 요소가 있고요. 저 아이콘, 돋보기 아이콘은 폰터썸으로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에 input 해서 있고 input에는 id 텍스트 해서 스크립트에서 해당 요소를 선택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의 가운데 있게끔은 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화면의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컨테이너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인풋의 그룹을 가운데 뒀겠죠. 봅시다. 컨테이너에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높이 이렇게 화면을 다 쓰게끔 해주고 컨테이너가 높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을 다 쓰고 있는 거고 주축에서 센터, 교차 축에서 센터 해서 인풋 그룹을 가운데 놓고 있고 인풋 그룹 안에 요소가 두 개 있죠. 이 스팬 태그랑 인풋 태그를 가로 배치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했습니다. 높낮이 똑같게 맞추려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 했고요. 그리고 이 둘을 감싸는 부모에다가 보더 주고 하이트 30에 레디우스 15 해서 양쪽 끝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타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시간마다 계속해서 글씨가 바뀌고 있죠. 그러면 저 글씨를 제가 타이핑한 적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타이핑이 저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글자 목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 목록을 변수에 담고 작업하면 될 것 같은데, 자, 현재 예제요. 현재 예제를 브라우저 하면서 보면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가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조금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작성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클릭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아웃라인이 있는데 아웃라인을 없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풋의 그룹에 가서 아웃라인을 없애 볼게요. 인풋의 그룹 안에 인풋 태그를 선택하고 아웃라인을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난 해주고 조정해 볼게요. 그러면 클릭해도 이제 아웃라인이 없어졌고 보더도 없앨게요. 보더도 없애주었습니다.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바깥쪽에 살짝 지금 당신이 여기를 클릭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풋의 그룹에 가서 인풋에 여기 요소 안에 포커스가 걸리는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within, 그러면 보더의 컬러를 조금 더 짙게 바꿔볼게요. 조정하고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바깥쪽이 색깔을 살짝 바꿔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크립트에 가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단에 JS 폴더에 main.js 있고요. main.js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 이 부분이 아까 id 텍스트였거든요. id 텍스트를 변수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변수를 담아주고 그 다음에 글자 여기에서 자동으로 채워질 글자를 배열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array 해서 배열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편의상 해서 붙여넣기 해서 배열을 만들어 줬고요. 자, 이 배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시간마다 타이핑이 되고 한 줄을 다 입력하면 얘는 사라지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고 한 줄 또 되면 그 다음 줄 넘어가는 거 해야 되니까 일단은 커서 여기에 커서 뒤에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깜빡일지 말지 그거 지금 사라질 때는 커서가 깜빡거리지 않고 마지막에 종료됐을 때만 요 짝대기요. 버티컬 바 요 짝대기가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들 좀 잡아 보도록 할게요. 타입라고 해서 일단은 깜빡일 커서 커서를 깜빡일지 말지 깜빡이는 커서 요거를 출력할지 말지를 결정할 변수를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 번호를 카운트할 인덱스를 만들게요. 그러니까 현재 타이핑 된 글자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초마다 다음 글자를 표시할지 스피드를 넣을게요. 일단은 0.2초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여기
이 글자가 타이핑되고 있는지 끝에까지 갔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직 타이핑을 하고 있니? 라고 해서 is typing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일단은 true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글자를 다 출력한 다음엔 요거 0번째 다음에 1번째, 2번째 넘어가야 되니까 요 텍스트의 ARR의 인덱스 번호도 만들게요. 텍스트의 인덱스도 이렇게 해서 0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배열에서 선택된 문자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타이핑 중인지 확인하는 거였고요. 타이핑 중인지 여부. 자, 이렇게 해서 변수들을 좀 잡아줬고요. 이제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겠냐면 이 타입 여기 얘들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여기에 표시할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글자를 표시하는 건 일단은 함수로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function text effect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text effect라는 함수는 말이에요. 현재 타이핑할 문자열 일단은 재료를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 텍스트 앞서 ARR 만들었고 거기에 인덱스 번호는 텍스트 인덱스라고 해서 아까 0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얘가 선택이 됐겠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선택이 됐을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if pipe라는 저 변수의 값이 true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의 타입이라는 여기에다가 텍스트라는 거에다가 뒤에 한자 여기 뒤에다가 짝대기를 붙일 거거든요. 짝대기 끝부분에 짝대기 붙일 거를 기존의 글씨 맨 뒤에다 넣을 거니까 기존의 글씨가 텍스트에 있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짝대기 버티컬 바를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커서가 깜빡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자 끝에다가 짝대기를 추가해서요. 자, 그러면 텍스트 이펙트가 작동을 하면 일단은 뒤에다가 텍스트라는 저 변수명, 그러니까 요게 있는 그 뒤에 짝대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린 그 짝대기가 만들어지면은 어디에다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 거냐면 이 텍스트에 value로 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텍스트에 value로 해서 넣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앞서 여기 배열에 있던 글자 하나하나를 출력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글자 하나하나가 타이핑되고 있다라고 해서 앞서 타이핑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질 때 우리가 is 타이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is 타이핑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타이핑되는 중에는 우리가 어디에 값을 바꾼다라고 했냐면 여기 이 id 텍스트 앞서 위에서 변수로 잡았던 얘에다가 value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value를 여기 있는 이 글자 하나하나 앞서 여기 있는 글자 하나 여기 있는 출력할 글자는 변수명 텍스트에 있었어요. 그러면 텍스트에 0번째, 1번째, 2번째 글자를 가져와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가 만약에 10글자라고 한다면 10글자까지 한 다음에 다 완료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다 완료가 되면 한자 지운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is 타이핑이 참일 때 할 일과 이 글자 수를 알아야 되겠죠? 글자 수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해서 여기다가 if문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앞서 우리 인덱스 만들었었고요. 그 인덱스가 텍스트의 length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글자 수가 아직 타이핑할 글자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글자 수가 남아 있으면 그러면 그 글자를 우리는 어디에다가 값으로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냐면 여기 앞서 텍스트 엘리먼트요. 이 엘리먼트에 value로 넣는 거예요. value로 넣어줘야 된다. 자, value로 넣을 때 글자 하나하나 계속 더해서 넣을 거니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텍스트 안에 인덱스 앞서 0번부터 해서 1번째, 2번째 해서 기존의 값에다가 하나 입력했으면 그 다음에 기존에 입력한 거에다가 O 더하고 또 그 다음에 SO 다음에 F 더하고 F 다음에
t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하나 했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여기 인덱스 번호를 하나씩 올려야 되겠죠? S 찍은 다음에 여기서 S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S에다가 두 번째 인덱스 번호 1번 가져와서 찍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 2번 가져와서 기존의 글씨에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값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다음 칸으로 넘겨서 해당 글이 더해지게끔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함수를 한번 돌려볼게요. 텍스트 임팩트 함수를 돌리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가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함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게끔 작업을 해주면 뒤에 하나하나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함수를 다시 실행하려면 일정 시간을 재서 지금 이 텍스트 이펙트가 0.1초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에 가서도 지금 얘는 멈추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할 겁니다. 자, 글자가 이제 끝에까지 채워지는 게 됐죠. 그러면 우리에서 지금 여기 이거 하나 출력한 거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다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isTyping이라는 이 변수의 값을 이제 false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인덱스 번호가 끝까지 다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인덱스 번호가 이제 텍스트의 랭스보다 같거나 커지면 이렇게 해서 같아지면 지금 작을 때 참이었으니까 else는 같아지면 이제 멈춰야죠. is 타이핑을 false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완료합니다. 타이핑을 완료하면 타이핑 완료라고 해볼게요. 지금 한 줄 완료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엔지니어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여기 썼던 글씨를 하나하나 지울 거예요. 그래서 지우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Typing이 이제 false가 됐어요. 그러면 요건 참일 때 할 일이었고 이제 false일 때 할 일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se 해서 false일 때, isTyping이 false일 때 할 일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else에서 할 일은 말이에요. 여기선 이제 삭제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를 다시 지우고 다 지운 다음에는 요걸 글자를 다 지운 다음에는 이 글자를 다 지우면 그 다음 글자를 출력하는 모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삭제할 때 할 일을 보도록 할게요. 삭제할 때는 삭제할 글자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글자를 삭제했을지 글자 수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글자 수가 앞서 글자를 하나하나 올리면서 카운트 됐던 요 숫자 올라갔던 IDX 번호의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숫자가 1보다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우는 겁니다. IDX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할 일, 아니라고 한다면 할 일 적어볼게요. 그래서 얘가 앞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삭제할 글자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글자 하나하나를 시간이 지날 때마다 0.1초마다 여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까지 출력했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출력하는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걸 일단은 임시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텍스트 이펙트 말고 처리했고요. 그럼 저장하고 보면 지금 글씨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이 안에 글씨가 지금 우리가 출력할 글씨는 어쨌든 첫 번째 글자를 다 출력했다라고 한다면 이 글자 아닐 겁니까? 그죠? 이 글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자는 텍스트 ARR 안에 첫 번째입니다. 텍스트 ARR 안에 0번째에서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글자를 인덱스 번호, 시작 번호와 끝 번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려고요. 그러면 얘가 글자 수가 몇 개였는지 일단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에서 콘솔로 임시로 얘의 글자 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ngth 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저장하고 볼게요. 자, F12 눌러보면 얘 인덱스 번호가 17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엔 17까지 출력했다가 그 다음엔 16번까지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 번호 0번부터 인덱스 번호 17번까지. 자, 인덱스 번호는 여기 있는 이 공백까지 포함해서 인덱스 번호, 그러니까 여기의 개수가 17이니까
이 안에 인덱스 번호로 요소를 선택할 때는 17번, 여기가 10, 여기가 인덱스 번호로는 16이고 그 다음이 17이겠죠? 그러면 전체 이 인덱스 슬라이스는 시작 번호, 여기에서 만약에 시작 번호를 이렇게 하고 끝번호를 이렇게 하면 끝번호 17번호 앞자리까지 추출하는 거예요. 슬라이스는 복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복사해서 걔를 콘솔에다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콘솔 로그 해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자, 저장하고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까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엔지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이 0.1초가 지날 때마다 저 글자를 우린 어디에다가요? 여기에 텍스트 엘리먼트에다가 밸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또 임시로 넣어보면 얘에다가 밸류를 이용해서 텍스트 엘리먼트에 0.1초 있다가는 17번까지 출력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0.1초 있다가는 얘를 16 해서 이렇게 15, 14 해서 이렇게 지워지는 것처럼 이 숫자가 이 개수에서 여기 17에서 1 뺀 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면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에 글씨 타이핑해서 다 나갔던 걸 지우는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시로 우리가 이 함수가 작동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는 파악을 했으니까 주석 처리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글자 지울 글자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고 자, 여기 인덱스 번호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인덱스 번호 지금 여기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해서 앞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에 담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텍스트, 얘를 텍스트로 바꾸고 슬라이스에서 0번째 하고 여기에서 앞서 개수가 여기에서 숫자가 몇 가지 갔었는지 한번 콘솔에 찍어 볼게요. 얘를 찍기 전에 여기에 IDX 번호가 몇 번까지 갔었나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 IDX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함수를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줬고요. 네, 18번까지 나오고 있어요. IDX 번호가 몇부터 시작을 했죠? IDX 번호가 0부터 시작을 했고요. 출력한 걸 다시 보면 0에서 1, 여기에서 1 더해서 1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18번까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이 글자 수를 봤을 때 이 글자 수가 17이 맥스였거든요. 여기 17이 맥스였어요. 그러면 이 18번이라고 찍어버리면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18번에서 1 뺀 거 17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확인했으니까 주석 처리하고 여기에서 IDX 번호에서 1 뺀 거 그래야 글자 여기 끝까지를 다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가져왔을 때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이제 글씨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출력하고는 이 인덱스 번호를 계속 줄이는 거예요. 앞서 제가 임시로 봤을 때 여기를 17로 했다, 15로 했다, 14로 했더니 글씨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DX를 하나씩 하나씩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돼서 만약에 IDX가 0이 되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요거를 타이핑을 다 끝낸 거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앞서 우리가 텍스트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요거가 0번이고 그 다음 건 1번이야 라고 할 변수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텍스트 인덱스를 이제 올리는 거죠. 여기에서 is 타이핑 모드는 이제 다시 타이핑 모드로 바뀌고 그 다음에 텍스트 앞서 인덱스 번호 얘는 자, 이 번호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앞서 텍스트 인덱스에서 1을 넘겨야 됩니다. 텍스트 인덱스에서 이렇게 해서 1을 올려서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글씨를 다 타이핑하고 완료본 좀 볼게요. 완료본을 보면 여기까지 다 간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어드민까지 가면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출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보면 얘가 무한정 올릴 거예요. 이렇게 무한정 올리면 안 되고 이 안에 요건 돌아갈 때 얘 최대 번호는 얘게 만약에 10개라고 한다면 인덱스 번호는 9번까지가 맥스예요.
그죠? 그러면 9까지 이 숫자를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안에 개수 말이에요. 텍스트 ARR의 개수. 이 개수로 나눈 나머지를 쓰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얘의 length 해서 나눈 나머지라고 해주면,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잠깐 해보면 콘솔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0에서 1 더한 거를 이 텍스트 랭스가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 하면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블러블러 해서 이제 얘가 9까지 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9 다음에는 11이 아니라 0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10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에 가면 다시 0번째부터 재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코드를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엔지니어 하고 순서대로 지운 다음에 그 다음 거, 이 다음 거 출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X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을 한 다음에 지우고, 다음 텍스트 인덱스 값이 늘어나서 다음 걸 또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데이터베이스 어드민까지 가면 좀 전에 확인한 바로 여기 인덱스, 텍스트 인덱스는 0에서 만약에 10개라고 한다면 인덱스 번호 9번까지만 나올 거니까 계속해서 끝에 가서는 다시 0번째부터 재시작할 수 있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이 효과를 멈추고 사용자가 여기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지금 여기 일정 시간마다 할 일 해서 이 set 타임아웃을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set 타임아웃을 멈추려면 클리어 타임아웃을 이용하면 되는데, 클리어 타임아웃을 이용하려면 클리어 타임아웃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대상 set 타임아웃이 변수에 담겨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변수는 여기 바깥에서 우리가 지금 텍스트 이펙트를 클릭했을 때 얘를 멈추려면 이 효과가 전역 변수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핑 효과를 담을 변수 만들어 볼게요. timeout의 id라고 해서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거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변수에 담을 것도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이핑을 멈췄는지 여부를 저장한 변수 is stopped 해서 일단은 안 멈췄다라고 해서 false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timeout id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변수에 할당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타임아웃을 걸 수가 있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굴 클릭하면 할 일이냐면 텍스트 엘리먼트를 클릭하면 할 일입니다. 텍스트 엘리먼트의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나면 할 일 작성할 거고요. 그러면 is stopped, 앞서 변수 얘를 이제 멈췄어 라고 해서 true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앞서 타임아웃을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임아웃의 id가 있다라고 하면, 얘의 id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클리어 타임아웃을 이용해서 클리어 타임아웃 멈추려고 한 대상의 id는 타임아웃의 id라고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멈추도록 할 거고요. 해볼까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멈췄어요. 자, 멈추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던 글씨는 지워야 되는 거니까 텍스트 엘리먼트의 밸류를 비어 있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빈 값으로 다시 돌릴게요. 그럼 제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is stopped가 만약에 true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텍스트 이펙트는 일을 하지 않고 멈추도록, is stopped가 만약에 true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함수는 빈 거를 리턴해서 뒤에 있는 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이제 완성이 됐을 것 같아요. 클릭을 하면 네 다 지워지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려서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변경해 봤습니다.